일본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 자료는 알프스를 거치기 전 오염수의 농도와 알프스를 거친 후의 농도를 비교하기 위한 원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장 직접 확인과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해 오고 있는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나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현장 시찰단 시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1년 8월부터 독자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과학적, 기술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일 양국 간의 현장 시찰에 대한 협의가 됨에 따라서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시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찰단의 구성은 그동안 과학적 기술적 검토를 해오신 전문가와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2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명단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장 시찰단은 총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22일 일본 관계자와의 현장 시찰 사전 협의를 시작으로 23일, 24일 주요 점검 대상 설비에 대한 시찰을 진행을 하고 이어서 25일 현장 시찰의 연장선에서 일본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시찰 대상 설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오염수의 흐름 절차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자로 등을 통과하게 되면 오염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오염수가 발생한 이후 여러 핵종들을 제거하는 설비인 알프스 설비를 거쳐서 1068개가 되는 오염수 저장 탱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저장 탱크에 있는 오염수 중에서 배출 기준이 만족되는 오염수에 대해서는 이송 펌프를 통해서 측정 확인용 설비인 K4 탱크군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오염수는 다시 한번 알프스 설비를 거쳐서 기준이 만족될 때까지 운영을 한 이후에 K4 탱크로 이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송된 오염수는 이송 펌프를 거쳐서 이송되게 돼 있고 삼중수소의 농도 희석을 위해서 바닷물과 섞이는 희석 설비 그리고 바닷물로 방출되는 방출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오염수 흐름 과정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이번 시찰에 점검 대상 설비를 잡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찰 대상은 오염수 탱크에서 나와서 핵종들이 제거되는 알프스 설비가 중점 설비 대상입니다. 그리고 측정 확인용 설비인 K4 탱크군이 되겠습니다. 오염수가 이송되는 이송 설비, 그 다음에 해수와 섞이는 희석 설비, 그 다음에 바다로 방출되는 방출 설비, 이 부분이 중점
점검 대상 시설이었습니다. 이러한 각종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제어하고 감시하는 중앙감시 제어실도 현장 시찰 대상입니다. 아울러서 각종 오염수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측정치를 분석하는 화학 분석동도 이번 시찰의 중요한 점검 대상 시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방사선 영향 평가에 대한 점검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하는 동경전력 조직의 안전 문화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시찰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수에 섞여 있는 방사성 핵종 중에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알프스 설비입니다. 알프스 설비의 처리 공정은 단계별로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는 부유물질이라든가 금속들을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 설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핵종을 제거하기 전에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처리 설비와 전처리를 거치고 난 오염수를 각 단계별 흡착탑을 거치면서 핵종들을 제거하는 주처리 설비, 이렇게 전처리 설비와 주처리 설비로 간략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알프스의 세 종류, 기설 알프스, 증설 알프스, 그리고 고성능 알프스, 이렇게 세 종류의 알프스가 현장에 설치되어 있고, 현재는 가운데 있는 증설 알프스 위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알프스 시설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확인한 부분은 방사성 핵종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느냐입니다. 아울러서 장기간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안전한 운전이 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저희의 중점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찰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사성 핵종의 제거 성능 평가를 위해서 일본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 자료는 알프스를 거치기 전 오염수의 농도와 알프스를 거친 후의 농도를 비교하기 위한 원자료입니다. 원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동경전력은 연 1회 알프스 시설에 대한 64개 핵종에 대한 농도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10여 개가 되는 그 주요 핵종에 대해서는 주 1회 알프스 전 농도와 알프스 처리 후 농도를 분석을 합니다. 이 자료도 최근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흡착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는 주 설비에 이루어진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흡착제에 대한 교체 주기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 알프스 성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알프스를 운영하면서 동경전력이 고장 사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치 사항도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확인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는 각각의 농도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정밀 분석하고 또 IAEA가 확증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참여해서 시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석 결과까지도 참고를 해서 종합적으로 알프스에 대한 핵종 제거 능력을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간 운전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알프스와 관련돼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어떤 항목으로 점검을 할 것인지, 그리고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다음은 측정 확인용 설비인 K4 탱크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K4 탱크군은 10개의 탱크씩 묶여서 3개의 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중에 각각 30개 중에 10개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오염수를 저장하는 거고요. 10개는 측정 확인을 하기 위한 탱크가 되고, 그 이후에 10개는 이 K 탱크군에서 나가기 전에 저장하는 그런 탱크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적인 점검 항목은 이 K4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해양 방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료의 대표성이 있느냐, 바로 균질화입니다. 균질화가 가능하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균질화를 위해서 10개 탱크에 있는 오염수를 순환 펌프를 통해서 순환을 시킵니다. 지속적으로 순환을 시켜서 균질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 순환 펌프의 재원 그리고 설치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이 펌프가 바로 그 순환 펌프입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대, 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K4 탱크군의 누설 확대 방지를 위해서 현장에는 K4 탱크군에서 누설되는 오염수를 담아낼 수 있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4 탱크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균질화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 이 부분도 장기간 가동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송, 희석, 그리고 방출 관련된 설비입니다. 먼저 이송 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K4 탱크군에서 나온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하기 전까지의 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염수를 이송시킬 수 있는 이송 펌프, 그리고 방사선 감시기, 유량계와 유량 조절 밸브, 그리고 긴급 차단 밸브 1, 2, 이렇게 주요한 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중점 점검 항목은 이송 설비이기 때문에 이상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해양 방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본 점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송 과정에서 방사선 감시 기능이 적절한가, 이 부분도 중점 점검 항목입니다.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차단 밸브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차단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차단 밸브는 구동 방식이 다른 밸브로 총 4대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단 밸브 1은 모터 형식의 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차단 밸브 2는 공기로 구동되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긴급 차단 밸브가 또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상실하는 데 따른 대책으로 수동으로
현장에서 밸브를 잠글 수 있는 수동 차단 밸브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동력을 상실해서 긴급 차단 밸브가 작동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동으로 닫힐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방사선 감시기 2대도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현장 사진입니다. 긴급 차단 밸브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사진과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이 부분이 차단 밸브가 되겠습니다. 요 두 개로 나타나는 이 부분이 방사선 감시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이송 설비에 대해서는 일본의 규제기관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후에 이런 검사 결과 그리고 장기 유지관리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종합적으로 적합성, 성능의 적합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방사선 감시기는 설정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치를 벗어났을 경우에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설정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설정치를 넘겨받아서 적절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희석 방출 설비입니다. 예,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방출 설비는 말씀드린 대로 오염수를 바닷물로 섞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이송하는 펌프, 그리고 유량을 재는 설비,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이는 해수 배관 헤더, 그리고 여기에서 오염수와 바닷물이 섞여서 상류수조와 하류수를 거쳐서 방출 터널로 가게 되는 이 구성이 희석 방출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희석 방출 설비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확인한 부분은 삼중수소의 배출 목표치를 맞출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해수가 공급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삼중수소의 농도가 목표치에 맞느냐라고 하는 시료 채취를 할 텐데 그 시료 채취의 적절성에 대한 것이 중점 점검 항목입니다. 해수를 이송시키는 해수 이송 펌프는 현장에 총 3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수 이송 펌프에 대한 용량을 확인했고요. 이 용량이 희석할 수 있는 목표치를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용량이 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삼중수소에 대한 시료 채취는 동경전력의 이제 시료 채취 지점과 주기에 대한 계획인데요. 해양으로 방출되기 전에 바로 이 상류수조입니다. 상류수조에 해양 방출 전에 오염수와 바닷물이 섞인 물이 저장이 되는데요. 이 상류수조 중간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을 해서 기준치에 만족할 경우에 방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출이 시작되고 나면 이 해수 배관 헤더와 상류수조 사이에서 매일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이 사진이 바로 희석 방출 설비에 대한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할 때 이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용점검사 결과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 계획 등 자료를 확보를 해서 성능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측정 확인, 이송, 희석, 방출 이 과정의 주요 설비들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중앙감시 제어실입니다. 중앙감시 제어실의 점검 항목은 각 설비들의 동작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경보가 뜨고 그거에 따른 제어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 제어실의 전원이 상실됐을 경우의 대책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무정전 전원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주요한 핵심 설비들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책에 대해서 긴급 차단 밸브가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긴급 차단 밸브가 이상 상황 신호 시에 신호가 발생이 되면 자동으로 동작토록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앙감시 제어실은 앞서 말씀드린 희석, 방출 설비가 다 완료되고 거기에 있는 설비들도 연결이 되어야 전체적인 감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사용점검사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적절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화학분석동입니다. 화학분석동은 각종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하고 분석하는 시설입니다. 중점 점검 항목은 분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장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분석한 측정치의 데이터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점 점검 항목입니다. 현장 시찰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이 화학분석동에 총 38대의 분석 장비가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분석 과정도 절차화되어 있고 시료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처리까지 과정을 현장에서 시연하도록 해서 현장 시연을 통해서도 데이터 처리 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각종 자료들과 공개된 자료들을 비교 분석해서 정밀 분석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의 신뢰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사선 영향평가와 주변 해역 모니터링입니다. 방사선 영향평가 시의 기준에 대해서 IAEA 기준을 적용하였고 ICRP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입니다. ICRP에서 제시하는 참조 해양 동식물을 기준으로 해서 어종을 선정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 영향평가는 도쿄전력이 올 2월, 23년 2월에 방사선 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이 관리 조직의 안전 문화도 점검을 했습니다. 지침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절차화가 되어 있는지, 자격 인증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안전 문화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번 시찰 활동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찰을 통해서 주요 설비들이 설계도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요 설비의 성능의 적정성 그리고 장기 운전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추가적인 정밀 분석과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장 직접 확인과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해 오고 있는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나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시찰 결과와 함께 앞으로 향후 확보해야 할 자료 그리고 일본 측과의 계속적인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비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분석 확인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본의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